탈모하면 보통 계절이 많이 바뀌는 시기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름철에도 많이 발생하나 보네요. 네, 보통은 이제 봄, 가을, 환절기 때나 계절이 바뀔 때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는 보통은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보통 이제 탈모가 진행될 때는 꼭 계절에 상관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제 두피에 열이 많거나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은 경우, 혹은 두피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염증기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심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정도의 차이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많이 빠지는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환자들 내원하면 이제 머리가 일단 막 몇 개 빠졌는지 세보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일단은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걸 확인해야지 탈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탈모라는 것은 그 이제 모발이 존재해야 될 부위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는, 탈락이 돼 있는 상태를 이제 탈모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머리가 한 5만에서 7만 개 정도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그 하루 정도에 그 머리가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감거나 이제 빗을 때 총 한 100개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어떤 원인 질환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빠졌을 때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탈모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일단 이제 탈모는 임상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흉터가 있는 네. 그런 이제 반응성 탈모하고 흉터가 없는 이제 비반응성 탈모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흉터가 있단 말은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거나 외상 혹은 이제 루푸스 같은 게 있어서 두피에 이제 두피 자체가 손상을 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모낭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아예 털이 안 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는 이제 그 흉터가 없는 비반응성 탈모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는 모발은 빠지지만 모낭 자체가 다 파괴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반응성 탈모로 인해서 보통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고, 여기에는 보통 이제 원형 탈모라든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그다음에 휴지기 탈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지금 탈모 질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은 흉터가 안 생기는 탈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주셨거든요. 남성형, 여성형, 원형 그리고 휴지기 탈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남성형 탈모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남성형 탈모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대머리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들면서 앞 이마가 훤해지면서 네. 뒷머리 부분만 이제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요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네. 보통 이제 남성형 탈모가 시작되면 앞 이마 선부터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M자형으로 점차적으로 이마선이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정수리 부위에 이제 O자형을 이제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윗머리가 이제 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 앞머리부터 벗겨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우리가 이제 탈모의 원인을 네. 이제 유전적인 경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하고 관계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대머리는 뭐 정력이 세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죠. 네. 실제적으로 그 남성 호르몬이 아주 뭐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활성화 정도가 어느 부위에서 문제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머리라고 남성 호르몬이 많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네. 대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앞머리 쪽은 뒷머리에 비해서 어떤 이제 이 그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시면 건강한 모발이 이제 이렇게 얇아지게 되는 데는 휴지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데는 보통 테스토스테론 요거에 이제 활성화가 된 그 5알파 한원 효소라든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뭐 요런 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앞머리 쪽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머리 쪽 두피가 남성 호르몬에 굉장히 취약한 부위군요. 그렇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 유전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집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네. 이제 머리가 벗겨져 있는 경우는 이제 네. 밑에 자식들은 아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더하죠. 외모에 신경을 그렇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 그 이제 내원한 환자들, 탈모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이 탈모 환자의 아버지
네. 때를 조사한 결과 한 80% 정도가 유전 경향이 있더랍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전 양상 자체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가게에 어떤 할아버지나 삼촌이나 혹은 아버지 이제 탈모 경향이 있으면 자식도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남성형 탈모가 이제 진행되는 시기는 내가 10대, 20대 초반에는 머리숱이 아주 빡빡하더라도 네.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되면 갑자기 이제 앞이마가 아주 환해지는 그러한 경우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왜 대머리에 관련된 속설 중에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내가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버지가 대머리면 내가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보통 뭐 한 대를 걷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없어도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또 자식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성형 탈모는 어떤지 궁금해요. 여성형. 보통 여성들은 대머리가 없다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여성형 탈모도 그 이제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유전하고 경향 이제 그런 그 요인이 있고요. 네. 보통 여성형 탈모는 이제 남성형과 다른 거는 앞 이마선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 모양이 그래서 조금 다르네요. 네네, 그렇죠. 보통 남성형은 이마 자체가 아주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데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앞 이마선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요. 두 정부 머리 윗부분이 점차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단계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아주 네. 이제 심한 정도가 되면 위 머리 자체는 조금 비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확 빠지게 되고 그 이후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스트레스를 짚어주셨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출산 직후나 극심한 다이어트 이후에 머리가 빠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제 여성형 탈모하고 네. 이 금방 얘기했던 산후라든지 네. 다이어트 직후의 탈모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여성형 탈모는 아까 남성형 탈모하고 같은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머리 어떤 유전적인 인자하고 관련이 되고 네. 보통 이제 산후나 그 다이어트나 혹은 중병을 앓고 난 이후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는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휴지기 탈모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모발에 어떤 생장 주기가 있습니다. 생장 주기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생장기의 모발이 많아야 됩니다. 생장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태화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빠질 단계가 되는 휴지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장기가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태화기, 휴지기가 한 10% 정도 내외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지기 모발이 탈모증이 되면 휴지기 시기의 어떤 모발이 한 30에서 40% 정도 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산후에 저도 이제 아기를 놓고 나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기를 놓게 되면은 피도 많이 빠지죠. 네. 기혈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어떤 충족돼 있는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머리도 빠지게 됩니다. 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다이어트 약을 많이 먹거나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시작한 이후 한 2, 3개월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산후조리도 하고 몸이 회복되면 머리도 자연스럽게 다시 또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뭐 출산 직후나 또 다이어트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탈모가 나타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연령대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가 참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휴직이 탈모라서 자연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한결 마음을 놓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원형 탈모를 좀 알아볼게요. 원형 탈모. 보통 남학생들 머리 좀 짧게 깎은 학생들 보면 일명 땜통이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머리에 동전만한 구멍이 생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동전, 뭐 500원짜리 동전 정도 혹은 이제 뭐 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원형 탈모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우리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남성형 탈모라든지 여성형 탈모하고는 전혀 이제 기전 자체가 다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일종의 어떤 뭐 스트레스 혹은 이제 뭐 가다한 어떤 뭐 이제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길 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고요. 일종의 그 앞서서는 호르몬하고 영향을 많이 이제 관계를 받지만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도 좀 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류마티스나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내 몸의 어떤
그 내 거지만 이거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낭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주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머리에 이제 그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심해지면은 다발성으로도 생기게 되고 아예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양방에서는 이 탈모의 원인으로 호르몬과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탈모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동의보감에서 그 모발에 대한 것에 대해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모발은 일단 우리 그 오장 중에 신에 속하고 혈의 나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콩팥, 신장 이거와 관련되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해부학적인 신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콩팥은 우리 소변이라든지 어떤 이제 비뇨기 쪽으로 이제 관련을 짓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소변줄이 약해지고 정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장 기능하고 모발의 기능하고 이제 좀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색깔 배속에도 신장을 검은색으로 배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모발도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 모발이 하얗게 되고 그다음에 빠지게 되고 이게 신장 기능 그래서 정열이 부족해지면 이제 머리가 더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의 열하고 혈지열하고 해서 피의 나머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이제 혈액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산후에 피가 많이 빠지고 나서 머리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혈 순환이 좋아야지 이제 머리 모발도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후로는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흰머리가 생기게 되고 네. 이제 머리도 빠지게 되는 거를 생리적인 걸로 보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탈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허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기능이라든지 혈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젊은 사람 중에는 그 이제 식생활 습관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열량식이라든지 기름진 거, 그다음에 음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위로 열이 많이 뜨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요즘은 앉아서 컴퓨터 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순환보다는 위쪽으로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머리 쪽에 두피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위쪽으로는 열이 생기고 아래쪽은 또 배는 차고 손발은 차고 이제 이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탈모가 더 생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력이 약해져서이기도 하지만 또 몸 안에 열이 많아서 지금 탈모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단순히 탈모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일단 그 탈모가 이제 진행될 때의 상황을 보면 네.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냥 머리 속만 보는 게 아니고 네. 탈모가 시작됐을 때 어떤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내가 그 시기에 뭐 잠을 못 잤다. 그 다음에 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깨랑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아팠다. 내지는 머리가 빠질 무렵에 머리 그 부위가 뭐 지글지글하고 아프고 뭐 열이 많이 생기더라. 혹은 두피에 염증이 있더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탈모의 어떤 자가 진단하는 표도 있는데요. 그 보통 이제 모발 쪽만 보면 이마가 이제 넓어지게 되죠. 이마가 넓어지면서 M자가 깊어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주로 보면은 모발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중에 한 분 여성분이었는데 네. 요즘 뭐 매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매직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매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머리가 얇아지면서 훅 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이제 처져버리고 머리가 얇아지니까 두피가 보이게 됩니다. 보통은 머리가 풍성하면 두피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100개 이상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피가 가렵거나 염증기가 이제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피에 혹시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모낭염, 막 이제 비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 일단 두피 치료부터 들어가야지 탈모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제 어깨하고 목 쪽에 있는 근육은 이제 승모근이라고 해서 머리 이제 정수리 부분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탈모가 되는 부분 보면 탈모가 되시는 분들도 어깨라든지 목 뒤가 뻐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머리 두피 치료를 할 때 어깨라든지 목 부분도 같이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탈모하면 흔히 머리만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탈모 치료도 좀 달라지나요? 네. 그 한방 치료에 보면 네. 이제 주로 뭐 한약이라든지 침을 알고 계시지만 일단은 이제 탈모의 어떤 상태, 그다음에 탈모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모가 시작됐을 때 어떤 몸의 상태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머리가 얼마나 빠졌고 부위가 어느 정도고 그냥 두피 상태만 보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시기에 내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몸 상태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부분을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제 큰 주안점을 두고요. 그래서 이제 주 치료는 이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한약이 위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피의 상태를 고려해서 두피에 이제 열이 많다든지 염증기가 있으면 또 그거에 해당되는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가 들어가는데 그 치료 중에는 이제 침 치료라든지 그다음 매선 치료, 그다음 약침 치료, 그다음에 이제 아로마 세라피라고 해서 이제 아로마 오일을 발라주는 그러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은 정말로 내 몸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체질 개선만으로 정말 이 탈모가 치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과에 내원하신 탈모 환자들은 많습니다. 많고, 이제 모든 이제 탈모 환자들이 다 치료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몸 상태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몸의 상태가 나아지면서 이제 두피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숱도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여성형 탈모 치료 사례를 한번 이제 발표도 했었는데. 아, 이분이시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입니다. 40대인데,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00년, 2003년 정도에 네. 이제 교수 임용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력도 높으시고 한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올해 굉장히 많이 네, 빠진 그래서 상태로 한 오셨네요. 2005년, 지금 한 10년 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네. 이분은 이제 어머니도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조금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머리가 아주 이제 많이 빠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 1, 2년 사이에 급격히 빠져버려서 이제 저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가발을 쓰지 않으면 학교에 나가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한 몇 년을 계속 그렇게 쓰시다가 네. 가발 뭐 끼운 자리에 또 더 빠지게 되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한 2년 전에 내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치료를 아주 막 열심히 받지는 못했어도 네. 이제 두피의 어떤 침 치료, 매선 치료, 어떤 개선 치료하는 것들을 이제 쭉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술을 받은 이후로 이제 저렇게 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호전이 많이 보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탈모가 진행된 지는 지금 한 12, 13년이 되셨는데 한 2년 만에 이렇게 확 개선이 많이 되셨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아직은 지금은 이제 또 바쁘시니까 안 오시는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본인은 처음으로 이제 매선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시게 됐고 네. 또 이제 약을 그렇게 복용을 많이 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피 관리만 받으시고도 이제 사례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케이스 발표도 한번 했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완전히 좋아지신 이후에는 관리만 잘하면 이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머리가 빠질 때 상황을 압니다. 보통은 보면.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잤다. 그 전에 이제 음식하고 관련되면 와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 주면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두피에 계속적으로 또 오일도 바르시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관리를 해주고 두피 이제 한 번씩 내원하셔서 머리 상태도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유지할 수도 있죠. 정말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사진만 보셔도 눈이 정말 확 뜰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반겨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그 치료법으로 매선 치료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매선이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아마 매선이라고 하면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워낙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매선 치료는 우리 주름이라든지 리프팅 이런 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방 성형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약실입니다. 약실을 아주 얇은 실을 이제 그 피부 내에 삽입을 해놓는 겁니다. 침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을 매립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실을 이제 안으로 매립을 해놔서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유침이 되어 있으면서 네.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반응점에 자극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제 그 실 주변으로 콜라겐이라든지 뭐 결합 조직이 다 생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두피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이제 매선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서 두피를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낭을 자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모발에 힘이 생기게끔, 그 다음에 또 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 선을 이제 매립을 해서 반응점을 자극해서 이게 또 새로운 조직을 생성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뭐 실을 꽂았다고 해서 금방 막 나진 않습니다. 탈모 치료는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제 두피 이제 매선이라든지 침 치료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처음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제 매주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머리에 힘이 생긴다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라고 머리가 빠지던 게 조금 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빠른 분들은 발모가 되기도 하고요. 조금 느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힘 정도만 이제 생긴 이후로,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2, 3주에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제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서 뭘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픈가요? 네. 사실은 치료는 다 좋은데 네. 아프다는 얘기는 좀 하십니다. 왜냐하면 두피에는 마취하기도 힘들고요. 네. 원래 이제 미용으로 하실 때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마취 크림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두피 쪽은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따끔따끔하죠. 네. 하지만 근데 다 또 참고 하시더라고요. 네, 탈모가 네. 워낙 그 미용적인 어떤 결함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고통은 좀 참아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젊은 사람들도 하고 하시기 네. 때문에. 네. 듭니다. 네, 여성형 탈모 치료로 지금 매선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남성형 탈모나 원형 탈모에도 이 매선법이 접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치료가 이제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뭐 한약 처방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보통 이제 두피에 이제 시술하는 부분은 이제 약간씩 엇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이제 그 제가 매선을 치료하게 된 계기도 처음에는 침이라든지 다른 약침요법을 쓰다가 이제 저희 환자 중에 원형 탈모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발성이라서 네. 원형 그 동전만한 게 뭐 한 6, 7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융합이 돼버리면 오히려 치료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계속 치료를 하던 중에 다른 이제 그 원형 부분들은 좋아졌는데 네. 한 두세 군데가 남은 거예요. 한 군데만 시험적으로 제가 이제 매선을 이제 놔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셨을 때 그 매선 놓은 자리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선의 효과가 좀 괜찮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매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됐고, 네. 이제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앞머리뿐만 아니라 뒷머리에도 많이 빠졌었어요. 이 같은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진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앞쪽에 있는 분은 이제 젊은 남자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두피에 염증기가 많았어요. 울긋불긋한 게 좀 보이시죠? 네, 이분도 거의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제 정수리 부분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 시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은 이제 머리가 좀 길어지고 조금 두피에 힘이 생기고 염증기가 가시니까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60대 정도 분이신데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이게 아주 젊은 사람처럼 빡빡하기는 힘들지요. 네.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머리가 좀 길어지고 본인이 이제 더 빠지는 게 조금 줄기 때문에 조금 만족하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 남성형 탈모가 이렇죠. 막
위에 부분이 두피가 훤히 보입니다. 그렇죠. 이분도 지금 1달 반, 2달 가까이 되는데 네. 이제 제법 그래도 까맣게 이제 좀 덮여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가 생기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선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앞서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시기에 두피에 열이 많이 나서 탈모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두피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 남자들 같은 경우에 또 네. 식생활 습관이 요즘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육식이라든지 왜 이런 걸 고열량식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젊은 아까 그분 처음에 이제 젊은 남자분 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때도 이제 육식을 즐겨 하는데 이제 한동안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막 고열량식이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피에 질성 피부염이라든지 염증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머리에 땀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생기고 눈도 좀 충혈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상열감을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이분은 식생활 습관도 완전히 고치고요. 그래서 지금은 육식이라든지 음주 같은 거를 거의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쪽의 치료는 물론 이제 한약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 열을 내리는 그런 한약 치료도 들어가지만 특히 이제 두피에 이제 약침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약침요법이라는 것은 경혈 자리에 우리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안에 이제 한약 증류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한약액에 따라서 이제 약침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항년해독탕이라든지 영지약침액을 주로 쓰는데 이 항년해독탕이나 영지약침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많이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약에 비해서 이제 소량으로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자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먹는 약은 위장관에서 파괴가 될 수도 있지만 약침액은 이제 그대로 그 두피에 어떤 신경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좀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위에 침을 놓으면서 이제 약침 치료를 같이 하면서 이제 머리에 이제 땀도 좀 덜 나고 염증기도 이제 많이 가셨습니다. 일단은 머리에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식습관 개선부터 좀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그렇군요.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영양을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골고루 영양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고열량식 이런 것들은 위로 열을 많이 조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양방에서는 바르는 발모제가 있잖아요. 한방은 아무래도 좀 좋은 한약재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탈모에는 어성초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한동안 이제 방송을 타가지고 네. 어성초라든지 무슨 소엽이라든지 삼백조 이런 내용들이 방송 탄 이후로는 약재값이 확 올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민간요법식으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효과가 없는 분도 있고 부작용이 있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두피가 벌개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한테 맞으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본인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약재 중에서도 이제 하수오라고 또 이것도 이제 네. 한번 문제가 됐죠. 가짜 그렇죠. 뭐죠. 네. 근데 실제 하수오라는 약재가 약 이름 자체가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걸 계속 다려 먹고 나서 수오란 말이 수가 머리 숫자고 오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머리가 까맣게 됐다고 해서 이제 하수오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수오가 이제 어떤 이제 전기를 많이 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나쁜 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하수오 자체가 어떤 모발하고 이름에서도 있듯이 관련이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운이 부족하고 그때 앞에 얘기했듯이 신장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진 사람들은 먹으면 그런 기능이 좋아지면서 머리도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아까 젊은 사람처럼 열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원하시면 두피는 관리가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바르는 거를 한약재로 쓰지는 않고요. 한약재로 쓰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약침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고 네. 이제 아로마 오일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연요법이기 때문에 이제 성분 자체도 아주 이제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괜찮고 요 오일 중에서 이제 우리 피지 성분하고 유사한 조조바 오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라벤더라든지 로즈마리, 그다음에 이제 주니퍼 이런 이제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병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통 저녁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마사지 하듯이 두피에 그 탈모가 있는 부위에 발라줍니다. 예, 발라주고 그러고는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무래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씻어내주고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원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오일만 꾸준히 바른 분 중에도 원형 탈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진 경우들이 제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들도 탈모를 겪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이 스트레스가 참 어마어마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출산 직후에 휴지기 탈모를 한번 거쳤다가 또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많이 빠진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기 시작하시죠. 보통 그렇죠. 그 뽀글이 파마라고 네네. 해서 머리를 좀 풍성하게 해 보이는 파마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지하철을 탔는데 다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헤어스타일 하신 분들 많진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네, 네. 앞에 계신 분. 저는 그 남성 탈모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이 50대 되면서 굉장히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좋다는 약을 한 달씩 이렇게 해봐도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가발을 쓰려고 준비 중인데 그래도 이거를 한방 치료로 하면은 효과가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내원하는 환자분들도 요즘 탈모 클리닉도 많잖아요. 네. 뭐 미용실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하시고 오신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우리 환자분 그러니까 그 우리 방청객 남편분도 네. 상태는 일단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남성형 탈모라도 진행됐는지 두피의 상태는 어떻는지 그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냥 막 여기서 좋다 저기서 좋다는 약제를 먹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한 이제 진단을 하면서 치료에 이제 들어가 보는 게 좋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다면 빠지는 게 좀 덜해지고 머리 힘이 없어졌다면 머리 힘이 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개선되는 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단 치료는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네, 다음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앉아 계신 분이요. 저는요 머리 감을 때 목욕탕에 그 하수구에 보면 새까맣게 머리가 많이 빠지고요. 또 방에도 보면 제 머리카락이 전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탈모의 현상인지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직접 봐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네. 머리를 한번 보고 네. 네. 일단 풍성해 보이기 위해서 파마를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이마선이 많이 이제 뒤로 가셨죠. 그래서 아마 머리가 빠진 게 이제 그 전부터도 조금씩 빠지고 계셨죠. 근데 최근에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여성형 탈모가 조금씩은 진행이 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조금씩 숱은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머리가 좀 더 많이 빠진다면 어느 정도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머리 모발도 많이 가늘어져 있고 이제 가늘어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은 가늘어졌던 모발이 좀 두꺼워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보통은 처음부터 머리가 확 나는 것은 아니고 네. 두피 자체가 건강해지면서 모발에 힘이 좀 생긴다는 말을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생기니까 조금 더 머리가 이제 풍성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 시중에 보면 참 좋은 제품들이라고 나온 게 많이 있잖아요. 뭐 탈모 예방 샴푸도 있고 탈모 방지 샴푸도 있고 뭐 한방 샴푸도 있고 참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사실 요즘은 이제 머리 쪽에 관심이 또 많고 미용에 뭐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머리가 풍성해야 젊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헤어 제품이 많더라고요. 저도 다 파악은 못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샴푸가 너무 뭐 각질을 제거한다든지 비듬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너무 많이 된 것보다는 순한 샴푸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뭐 헤어 제품들이 그 자체가 머리를 나게끔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네. 덜 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순한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너무 자주 감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 환자 중에도 네. 뭐 운동하기 때문에 아침에 샴푸로 감고 저녁에 샴푸로 감고 그렇죠. 하루에 그러다 두 번씩 보니까 감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샴푸를 한 번은 쓰지만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그런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가 보통은 우리가 뭐 요즘은 저녁에 감는 게 좋다, 뭐 아침에 감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네. 그거는 이제 저는 보통은 아침에 감으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이제 모발 오일도 발라줘야 되고 네. 그럼 보통 아침에 내가 머리를 깨끗이 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잠자는 동안에 보통 피지 분비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은 감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환자의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두피에 이제 그 피지라든지 이렇게 분비가 많은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감으시고요. 네. 그러지 않는 분들은 보통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 감아도 됩니다. 아, 이틀에 한 번도요? 네, 그래서 머리를 자주 감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노숙자는 탈모가 없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노숙자들 보면 머리가 다 엉겨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머리를 많이 감는 게 결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네. 저녁에 감더라도 젖은 채로 자는 것보다는 잘 말려주고 또 특히나 이제 드라이기 사용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연 바람에 말려주는 게 제일 좋고 뜨거운 거 자체가 이제 모발을 많이 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두피에서 혹은 모발에서 한 5에서 10cm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선선한 바람으로 이제 머리를 말려주시는 게 이제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괜히 깨끗하게 해야지라는 마음에 머리를 여러 번 감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탈모가 진행되신 분들 중에서 이 머리를 드러내기가 좀 꺼려지셔서 모자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탈모가 있을수록 더 모자를 쓰게 되기도 하고 젊은 학생들 중에는 머리 감고 모자 바로 쓰고 막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젖은 채로 모자 쓰는 게 특히나 더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자를 오래 쓰게 되면 안에 통기도 안 되고 안에 열을 더 조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머리도 햇빛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햇빛을 받아야 되듯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 환자분 중에 이제 남성형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이 계셨는데 항상 모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하고부터는 오히려 머리가 좀 더 잘 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너무 장시간 쓰는 거 안 좋고요. 그리고 네. 젖은 머리에서 오래 쓰면 머리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습기가 가득 차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탈모가 진행되는 시점에 보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가 허열이 막 뜹니다. 그래서 잠자는 게 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면 성장도 잘 되고 성장에는 모발 성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나려면 잘 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어깨하고 이런 근육들을 항상 잘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여성들 중에서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탈모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거는 영양 부족이 아닐까 아니면 뭐 영양의 어떤 불균형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질문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피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 그렇죠. 있는지. 실제로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고열량 음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담백한 음식들, 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어떤 시골식 음식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제 그 단백질 음식들 그 중에서 콩이라든지 우리 검은 콩은 또 머리에 좋다고 하죠. 콩이나 뭐 달걀이나 우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잡곡을 많이 드시는 것도 잡곡 안에도 그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녹황색 채소라든지 뭐 해조류 이런 것들도 이제 골고루 그 본인한테 또 체질적으로 잘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드시면 크게 이제 너무 과식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식습관만으로도 탈모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부터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사실 참 문의도 많고요. 또 우리가 이제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걸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혀 탈모 증상이 아닌데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젊은 이제 남자들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이제 탈모든 피부가 처지는 거든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좀 빠지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집안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두피 자체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내가 머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빠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아주 막 호들갑스럽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이런 거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오히려 이제 더 몸도 건강해지고 머리 쪽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머리빨이란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 탈모는 외적인 변화가 참 많이 두드러지는 만큼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스트레스도 탈모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식생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탈모의 한방적인 치료에 대해 동의의료원 한방한 이비인후 피부과 윤화정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